내 존재가 창조되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그 시기에 모든 사건들은 혼란스럽고 흐릿하게 보였다. 여러 감각들이 나를 휘감았고 나는 동시에 보고, 느끼고, 듣고, 냄새를 맡았다. 사실 내가 내 감각들의 작용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점차 더 강한 빛인 내 신경을 자극하여 나는 눈을 감아야 했다. 그때 어둠이 나를 덮쳤고 불안한 감정을 가졌지만 내가 눈을 떴을 때 빛이 다시 내게 쏟아져 들어왔다. 곧 내 감각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어두운 불투명한 물체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것들은 내 손이나 시각으로는 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방해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빛은 점점 더 압박감을 주었고 걸으면서 더위에 지쳐 그늘을 찾아야 했다. 그곳은 잉골슈타트 근처의 숲이었고 그곳에서 나는 시냇가에 앉아 피로를 풀 수 있었다. 그러나 곧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었고 나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로 했다. 나는 나무에 달린 열매나 땅에 떨어진 열매를 먹었고 시냇물로 갈증을 해소한 후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위는 어두웠고 또한 추위가 느껴졌으며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너의 방을 떠나기 전에 추위로 인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밤의 공기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없었다. 나는 가난하고 무력하고 불행한 존재였다. 나는 어두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었고 온몸이 고통으로 가득 차서 앉아 눈물을 흘렀기. 곧 부드러운 빛이 공기를 가로질러 나에게 비추었고 나는 일어나 나무들 사이에서 빛나는 형체를 보았다. 그것은 달이었다. 나는 그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것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내 길을 밝혀주었고 나는 다시 열매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나는 여전히 추웠지만 한 나무 아래에서 큰 망토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덮고 땅에 앉았다. 내 마음에는 뚜렷한 생각 없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감각은 배고픔, 갈증, 어둠을 느꼈고 수많은 소리가 내 귀를 울렸으며 사방에서는 다양한 냄새들이 풍겼다.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밝은 달이었고 나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몇 번의 낮과 밤이 지나갔고 어두운 밤이 밝아올 때쯤 나는 내 감각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점차 명확하게 내가 마시던 맑은 시냇물과 나에게 그늘을 준 나무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귀에 자주 들리던 기분 좋은 소리가 작은 날개 달린 동물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또한 주변을 더 정확하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나를 둘러싼 빛나는 지붕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그 작은 새들의 기분 좋은 노래를 따라하려 했고 때로는 내 감각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내 입에서 터져 나온 거칠고 말 못할 소리들이 나를 다시 침묵하게 만들었다. 밤이 지나고 달이 떴을 때 나는 여전히 숲속에 있었다. 그때쯤 내 감각들은 명확해졌고 매일 새로운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내 눈은 빛과 어둠에 익숙해졌고 물체들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었다. 나는 벌레와 풀을 구별할 수 있었고 점차 풀들 사이에서 다른 풀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 나는 가마귀와 흑조가 달콤하고 유혹적인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추위에 시달리던 나는 방랑하는 거지들이 남긴 불을 발견했다. 나는 그로 인해 따뜻함을 느끼며 기쁨에 넘쳐나는 내 손을 불 속에 넣었지만 곧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고 말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나는 생각했다. 같은 원인이 왜 이렇게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지. 나는 불의 재료를 살펴보았고
기쁘게도 그것이 나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았다. 나는 급히 나뭇가지를 모았지만 그것들은 젖어 있어서 불을 붙일 수 없었다. 나는 이 사실에 실망하며 가만히 불이 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내가 넣은 젖은 나뭇가지들이 열에 의해 말라 불에 붙었다. 나는 이 점을 깨닫고 나뭇가지를 만져보면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많은 나뭇가지를 모아 건조시켜 불을 지피기에 충분한 양을 모았다. 밤이 오고 잠이 찾아왔을 때 나는 내 불이 꺼질까봐 매우 두려웠다. 나는 불 위에 조심스럽게 건조한 나뭇가지를 덮어놓고 그런 다음 망토를 펼쳐 땅에 누워 잠이 들었다. 나는 그것을 덮은 나무가지를 벗겨냈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을 다시 키웠다. 다시 밤이 찾아오자 나는 기쁜 마음으로 불이 빛과 열을 모두 제공하며 불의 발견이 내 음식에 유용하게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행자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들이 구워져 있었고 그 맛은 나무에서 따온 열매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음식을 같은 방법으로 구워보기로 했다. 나는 음식을 불꽃에 올려놓았고 그 결과 열매는 망가졌지만 견과류와 뿌리는 훨씬 맛있게 익었다. 그러나 음식은 점점 부족해졌고 나는 종종 하루 종일 몇 개의 도토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허탕을 치곤 했다. 그런 중에 나는 이제 내가 그동안 거주해 온 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겪고 있는 몇 가지 작은 욕구들이 더 쉽게 채워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우연히 얻었던 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심히 한탄했다. 그 부를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문제를 몇 시간 동안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을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했다. 나는 망토를 감고 해가 지는 방향으로 숲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나는 3일을 이리저리 떠돌다 마침내 들판을 발견했다. 그 전날 밤 큰 눈보라가 몰아쳤고 들판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 모습은 아주 황량해 보였고 나는 찬 땅으로 인해 발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 7시쯤 되었고 나는 음식을 찾고 피할 곳을 구하고 싶었다. 결국 나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마도 목동을 위한 편리한 거처였을 것이다. 나에게는 새로운 풍경이었다. 나는 그 구조를 매우 호기심 있게 살펴보았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 한 노인이 불 옆에 앉아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가 나자 돌아보았고 나를 보고는 크게 비명을 지르며 오두막을 떠나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그의 모습은 내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었고 그의 도망치는 모습은 나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오두막의 외관에 매료되었다. 여기에선 눈과 비가 스며들지 않았고 땅은 마르며 그곳은 내게 지옥의 고통을 겪은 악마들이 팬디모니엄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신성하고도 훌륭한 은신처처럼 보였다. 나는 목동의 아침 식사 잔해인 빵, 치즈, 우유, 와인 등을 탐욕스럽게 먹었다. 그 후 피곤에 지쳐 나는 집더미에 누워 잠이 들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는 정오였고 하얀 땅 위로 밝게 비추는 햇살에 이끌려 다시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농부의 아침 식사 잔해를 가방에 넣고 들판을 몇 시간 동안 지나 해질 무렵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은 너무나도 기적처럼 보였다. 오두막들과 깔끔한 작은 집들, 그리고 웅장한 집들이 번갈아 나를 매료시켰다. 정원에 있는 채소들, 일부 집의 창문에 놓인 우유와 치즈들이 내 입맛을 자극했다. 나는 그중 가장 좋은 집에 들어갔으나 내가 문 안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한 여자는 기절했다. 마을 전체가 떠들썩해졌고 일부는 도망갔고 일부는 나를 공격했다. 나는 돌과 여러 종류의 무기로 심하게 맞아 들판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며 낮은 오두막으로 피신했다. 그 오두막은 내가 본 마을의 궁전들과 비해 매우 초라했다.
그러나 그 오두막은 작은 집 하나와 붙어 있었고 그 집은 깔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난번에 고통스러운 경험을 기억하며 그 집에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내 피신처는 나무로 지어졌지만 너무 낮아서 간신히 앉을 수 있는 곳이었다. 바닥은 나무가 깔리지 않고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마른 바닥 덕분에 나는 그곳에서 눈과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여기서 나는 은신처를 찾아서 겨울의 악조건과 사람들의 잔인함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했다. 아침이 박찬하는 내 은신처를 벗어나 인근의 집을 살펴보았다. 그 집은 작은 오두막 뒤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옆면은 돼지우리와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못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한쪽 문은 열려 있었고 그곳을 통해 나는 몰래 들어갔다. 이제는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틈새를 돌과 나무로 막아 놓았며 내가 유일하게 빛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돼지우리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 은신처를 이렇게 정리하고 깨끗한 짚을 깔고 나서 나는 그곳에서 쉬었다. 멀리서 사람의 모습을 보았고 지난번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는 내게 또 다시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그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먼저 나는 그날의 식량을 준비했다. 농부가 남긴 거칠고 큰 빵 한 덩이와 손으로 물을 마시는 것보다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컵을 가지고 내가 숨어 있는 곳 근처에 맑은 물을 마시기로 했다. 바닥은 약간 높아서 마른 상태로 유지되었고 그 오두막의 굴뚝 근처라서 꽤 따뜻했다. 이렇게 준비가 되자 나는 이 오두막에서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내 이전 거처인 황량한 숲, 비에 젖은 나뭇가지와 습한 땅에 비하면 전국 같았다. 나는 아침 식사를 하고 물을 얻기 위해 나무 판자를 하나 제거하려 할 때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작은 틈으로 밖을 엿보았고 그곳을 지나가는 한 소녀를 보았다. 소녀는 어린 나이였고 온화한 태도를 지닌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추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거칠고 푸른 치마와 인낸 재킷이 전부였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닿아졌지만 장식은 없었고 그녀는 슬퍼 보였다. 나는 내 눈에서 사라졌고 약 15분 후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우유가 반쯤 담긴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무거운 짐에 불편한 듯 걷고 있던 그녀에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깊은 우울함이 나타났다. 그는 몇 마디를 읊으며 양동이를 그녀의 머리에서 내려 자기가 대신 들고 가며 우두막으로 갔다. 그녀는 그를 따라갔고 그들은 사라졌다. 곧 그 젊은 남자가 도구를 손에 들고 오두막 뒤쪽 들판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지방과 마당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었다. 내 거처를 살펴본 결과 오두막의 창문 중 하나가 원래 나의 거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창문은 나무로 막혀 있었다. 그 나무 창문 하나에 작은 틈이 있었고 그 틈을 통해 눈으로 겨우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방이 보였고 방은 깨끗이 칠해져 있었지만 가구가 거의 없었다. 한 구석에는 작은 불 옆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기댄 채 무기력한 자세를 취한 노인이 있었다. 소녀는 오두막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얼마 후에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에 들고 그녀는 노인의 옆에 앉았다. 노인은 악기를 들고 연주를 시작했으며 그 소리는 나이팅게일이나 흑조의 목소리보다 더 달콤한 음향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나는 그 노인의 은발과 자비로운 얼굴에 경외심을 느꼈고 소녀의 온화한 태도에 사랑을 느꼈다. 그는 슬프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했고 그 음악을 듣은 소녀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노인은 그녀의 눈물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녀가 큰 소리로 흐느낄 때까지 계속 연주했다. 그러자 그는 몇 마디를 읊었고 아름다운 소녀는 일을 멈추고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노인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다정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고
나는 처음으로 느낀 감정에 압도되었다. 그것은 고통과 기쁨이 섞인 감정이었고 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창문에서 물러났다. 이후에 젊은 남자가 돌아왔고 그는 어깨에 나무를 지고 있었으며 소녀는 그를 맞아 양동이에서 짐을 내려주었다. 그 후 그녀는 나무를 집 안으로 가져와 불 위에 놓았다. 소녀는 기뻐하며 정원으로 나가 식물과 뿌리를 가져와 물에 담가 놓고 그 후 불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일을 했고 남자는 정원으로 가서 뿌리를 캐고 있었다. 1시간 정도 그가 일을 마친 후 그녀는 그와 함께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나 두 사람의 등장에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함께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식사는 금세 끝났다. 그녀는 다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노인은 잠깐 오두막 앞에서 햇볕을 쬐었다. 이들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한 사람은 은발을 가진 나이 든 사람으로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는 얼굴을 가졌으며 또 다른 사람은 우울함이 묻어나는 표정과 자세를 지닌 젊은 남자였다. 노인은 오두막으로 돌아가고 남자는 오전에 사용했던 도구들과 다른 도구를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걸었다. 밤이 빠르게 찾아왔고 나는 그 오두막에 사람들이 양초를 사용해 빛을 지속하는 방법을 보고 놀랐다. 나는 해가 지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저녁에 그녀와 남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고 노인은 다시 악기를 들고 아침에 나를 매료시킨 음악을 연주했다. 연주가 끝난 후 남자는 연주를 하지 않고 반복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그가 책을 읽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 나는 단어와 문자의 개념을 전혀 몰랐다. 그 가족은 그 후 몇 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것 같았다. 나는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특히 나를 크게 놀라게 한 것은 이 사람들의 온화한 태도였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전날 밤 잔인한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대우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기에 나는 내가 추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조용히 오두막에 머무르며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동기를 파악하려 했다. 다음 날 아침 그 가족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그녀는 오두막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으며 젊은 남자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떠났다. 그날은 전날과 비슷한 일과가 이어졌다. 젊은 남자는 계속해서 밖에서 일을 했고 그녀는 집안에서 힘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나는 곧 그 노인이 눈이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는 여유로운 시간을 악기 연주나 사색에 보냈다. 젊은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냈다. 그들은 그에게 애정어린 의무로 작은 일들을 부드럽게 해주었고 노인은 그들에게 자애로운 미소로 보답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완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젊은 남자와 그녀는 종종 따로 떨어져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슬픔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만약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불행하다면 나와 같은 불완전하고 외로운 존재가 비참한 것 또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온화한 사람들은 불행한 걸까? 그들은 훌륭한 집에 살고 있었고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들의 생활은 고급스러웠다. 그들은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불을 가지고 있었고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들은 훌륭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서로 대화를 즐기며 매일 애정과 친절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들이 정말로 고통을 표현하는 걸까? 나는 처음에는 이 질문들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이 아름다운 가족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가난이었고, 그들은 그 고통을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었다. 그들의 식사는 전적으로 그들의 정원에서 자란 채소와 겨울에는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소 한 마리의 우유에 의존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으며, 특히 두 젊은 사람들은 여러 번 음식을 노인 앞에 놓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 친절한 마음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나는 밤마다 그들의 음식을 몰래 훔쳐서 내 것으로 삼았으나, 그로 인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대신 근처 숲에서 열매와 견과류, 풀이 등을 주워 먹었다. 나는 또 다른 방법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작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었다. 나는 젊은 남자가 하루 대부분을 불을 지피기 위해 나무를 모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밤마다 그의 도구를 가져와 사용법을 익힌 후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나무를 집으로 가져왔다. 처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젊은 여성은 아침에 문을 열고 밖에 쌓인 나무 더미를 보고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을 했고, 그 젊은 남자도 그 나무를 보고 나서 놀라움을 표했다. 나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그날 숲에 가지 않고 대신 오두막을 수리하고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점차 나는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서로 경험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단어가 때때로 들른 사람의 마음과 얼굴에 기쁨이나 고통, 미소나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정말 신의 학문 같았고, 나는 그 학문을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음은 빠르고, 그들이 말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사물과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그들의 언어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몇 개의 단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불, 우유, 빵, 나무였다. 또한 그들은 서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나를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젊은 남자와 그녀는 각각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고, 노인은 단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였다. 그녀는 여동생 혹은 아가사라고 불렸고, 젊은 남자는 펠릭스, 오빠 혹은 아들이라 불렸다. 나는 이 단어들이 각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나는 또한 몇 가지 다른 단어들을 구별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좋은, 가장 사랑하는, 불행한 같은 단어들이었다. 나는 이 방식으로 겨울을 보냈다. 그들의 온화한 태도와 아름다움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고, 그들이 불행할 때 나는 우울해졌고, 그들이 기쁨을 느낄 땐 나는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나는 그들 외에는 다른 인간을 거의 보지 못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오두막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거친 태도와 무례한 걸음걸이는 내 친구들의 뛰어난 인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나는 곧 노인이 종종 그의 자식들에게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들의 우울함을 덜쳐내기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항상 기쁜 어조로 이야기하며 그가 내게 주는 선한 인상 덕분에 나까지도 기분이 좋아졌다. 아가사는 존경을 담아 들었으며 때로는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남들이 보지 않도록 닦으려 했다. 그러나 나는 일반적으로 그녀가 아버지의 격려를 들은 후 얼굴과 목소리가 더 밝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펠릭스는 달랐다. 그는 항상 가장 슬퍼 보였고, 심지어 나의 미숙한 감각에도 그는 더 깊이 고통받고 있는 듯 보였다. 특히 그는 노인에게 말을 할 때 그랬다.
나는 이 친절한 오두막 사람들의 성품을 나타내는 수많은 사례들을 들 수 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성향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가난과 부족 속에서 펠릭스는 기꺼이 작은 흰 꽃을 아가사에게 가져다 주었다. 아가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는 그녀가 가야 할 길을 막고 있던 눈을 치우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그녀가 필요로 하는 나무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가 늘 깜짝 놀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불을 지필 수 있는 나무가 항상 준비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낮에는 내 생각으로 그는 이웃 농부를 위해 일을 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집을 떠나 점심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가 나무를 가져오는 일은 없었다. 다른 때에는 정원에서 일을 했지만 겨울철에는 할 일이 적어 노인과 아가사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이 책 읽기는 처음에는 나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했지만 점차 나는 그가 책을 읽을 때 발음하는 소리들이 대화할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달아서 그가 책에 기록된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말들을 배우고 싶었지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 학문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고, 비록 내가 그들의 대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두막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들의 언어를 먼저 배우지 않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언어를 알게 되면 내가 가진 괴물 같은 외모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오두막 사람들의 완벽한 형태, 그들의 우아함, 아름다움, 섬세한 피부에 감탄했지만 내가 투명한 웅덩이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그것이 내 모습을 비춘 것이 맞는지 믿을 수 없어서 뒤로 물러났고 내가 실제로 말하는 괴물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을 때 나는 가장 쓰라린 절망과 수치심을 느꼈다. 햇볕이 따뜻해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눈은 사라졌고 나는 나무가 드러나고 검은 땅을 볼 수 있었다. 이때부터 펠릭스는 더 많이 일을 하게 되었고 다가오는 기근의 징후는 사라졌다. 그들의 음식은 거칠었지만 건강에 좋은 것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 여러 종류의 식물이 정원에서 자라났고 그들은 그것들을 다듬었으며 이런 안락한 생활들은 계절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아졌다. 노인은 아들에게 의지하여 매일 정오마다 산책을 나갔고 계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즐겁게 변했다. 내 생활은 항상 같았다. 아침에는 오두막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각자의 일을 할 때 나는 자고 나머지 시간은 그들을 관찰하는 데 보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면 달빛이 있거나 별빛이 비추는 밤에는 나는 숲으로 나가 내 음식을 모으고 오두막을 위한 나무를 모았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면 필요할 때마다 나는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눈을 치우고 펠릭스가 했던 일들을 했다. 나중에 이 작업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임을 그들이 알고 크게 놀라워했다는 것을 알았다. 두어 번 나는 그들이 좋은 정신, 놀랍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내 생각은 이제 더욱 활발해졌고 나는 이 아름다운 존재들의 동기와 감정을 알기를 원했다. 왜 펠릭스는 그렇게 비참해 보였고 아가사는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 나는 어리석은 자. 나는 그들에게 행복을 되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존경받는 눈먼 아버지, 부드러운 아가사, 훌륭한 펠릭스의 모습이 내 앞에 떠올랐다. 나는 그들을 나보다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며 그들이 내 미래 운명의 판결자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 나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상상하며 수많은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들이 나를 혐오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부드러운 태도와 화해의 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기쁘게 했고 나는 언어를 배우는데 더욱 열심히 매진하게 되었다. 내 발음 기관은 거칠었지만 유연했고 내 목소리는 그들의 부드러운 음악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내가 이해한 단어들은 어느 정도 쉽게 발음할 수 있었다. 봄의 깊은 비와 온화한 날씨는 지구의 모습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들은 더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났다. 행복한 지구. 그렇게 짧았던 겨울에는 황량하고 습하고 건강에 해로웠던 곳이었는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에 나는 정신이 맑아졌다. 과거는 내 기억에서 지워졌고 현재는 평화로웠으면 미래는 희망의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